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최근 30대 여배우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든 채 적발된 적이 있었죠. 처음에 뉴스에서 공개된 건 30대의 진시성인 여배우고 09년에 방송사 공채 탤런트로 데뷔, 일일 드라마에 주연 조연으로 출연했다는 정보밖에 없었는데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누군가는 기어이 찾아내고 맙니다. 09년에 공채 탤런트를 뽑은 방송국은 SBS 딱 한 곳인데 그 09년 공채 동기들 중 진씨는 진예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이도 30대고 일일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것까지 일치하죠. 그래서 빠르게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는데 사람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음주운전을 해놓고 그걸 잠시의 아니란 판단 정도로 표현하고 연예인들이 흔히들 쓰는 자숙이란 표현도 결국 연기로 보답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올림픽대로 1차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 좌우로 휘청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차가 들썩이고 좌우로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고 내달렸고 잠시 뒤 또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위험천만 음주운전을 한 건 30대 배우 진예솔 씨. 차선을 넘나든 고개운전은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신호에 걸리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자숙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님? 처벌은 받겠지. 근데 솜방망이 수준이겠지. 음주운전에 대한 다른 나라 처벌 수준은 어떨까? 미국의 경우 1급 살인과 동일 수준으로 처벌하고 노르웨이는 한 번만 걸려도 3주 동안 철탕 신세에, 두 번째 걸리면 영원히 면허정지, 독일은 또 의사가 허락해줄 때까지 면허정지를 하죠. 캐나다는 음주운전 경력자는 아예 입국부터 막아버리고 터키는 음주운전 3회부터는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세지만 술 제공자에게까지 처벌을 하는데 이렇게 된 과거를 살펴보면 2002년까지만 해도 1000명을 넘기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8년부터는 3분의 1로 감소하죠. 일본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어린 두 자매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꼴랑 4년.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도 5년형이 선고된 이유는 당시 처벌 상한이 최대 5년이었기 때문인데 결국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이 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무려 37만 명이 서명, 부모가 이걸 정부에 전달하고 2001년에 국회에서 받아들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시킨다는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미친 듯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건 금쪽 같은 내 새끼에도 나왔던 사연인데 방에서만 생활한 지 9개월째의 나이, 기본적인 칫솔질도 안 하는 수준. 알고 보니 금쪽이의 엄마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는데 아이가 엄마의 이별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밖에만 나가면 주변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개열받네. 가해자는 처벌만 받고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 거 아니야. 정말 그 음주운전 하나로 행복했던 가정 하나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리고 이런 사연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은 할 수 없는 걸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운전석에서 숨을 불어넣었을 때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1980년대부터 음주시동 잠금장치 법안을 채택했고 현재는 거의 모든 주에서 입법화되어 있죠. 호주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이 2번 적발되면 해당 기계를 강제로 장착시키는데 결국 의지가 부족하면 환경을 바꿔주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장착도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만 우리 자아랑스런 대한민국에선 저 장치에 관련된 도입법안이 발의가 돼도 14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인식이 이 모양이니 음주운전도 끊이질 않고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된 법이 있는데 5살과 3살이었던 아이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그 할머니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에게 18세가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죠. 수감돼서 양육비 지급을 못하는 경우 석방된 뒤 1년 안에 지급을 해야 하고 수감 생활 동안 피해자의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미지급한 양육비는 끝까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들고 17개의 주를 돌며 노력을 한 끝에 미주리 주에서도 통과, 테네시 주에서도 통과를 했다고 하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남을 평생의 고통을 국가가 이해해준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제 SNS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면피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측정이 안 되면 처벌이 안 된다며 차를 버리고 숨으라는 등 반성문이랑 탄원서를 많이 내고 초범인점을 활용하라며 반성은커녕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나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만 하는지 이젠 음주운전도 살인미수랑 동급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남길 한마디. 근데 살인미수범이 대선에 나오고 국민의 절반이 그쪽에 투표하는 나라가 있다?